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브라더 팀의 발표자 김용규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 오셨는데 저희 팀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지금 시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 발표가 이해되실 때 고개만 조금 끄덕여 주시면 제가 좀 더 신나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발표할 때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 팀은 박성영, 구교정, 김용규, 심지영, 김자령, 이준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그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I need an aid, folks. I can't track all these people at once. You got it? Marek Stefanski. Searching. I'll take it from here. 네,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얼굴들을 잘 찾아내 작은 얼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들을 잘 찾아내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고 찾고자 하는 사람을 잘 찾아서 매칭해서 잘 찾아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저희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러한 영상이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페이스 디텍션과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얼굴을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 디텍션은 얼굴을 찾아서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것까지를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굴 인식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제시카다, 이게 뭐 니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듯이 페이스 디텍션을 통해서 얼굴을 잡아낸 다음에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이게 누구인지 알아내는 작업이 이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전 슬라이드처럼 항상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사진만이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만약에 화질이 낮거나 아니면 사람과 카메라 간의 간격이 멀 경우에는 이게 좀 그 슬라이드에서 왼쪽 사진처럼 좀 별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사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화질 개선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화질 개선하는 문제를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페이스 디텍션입니다. 페이스 디텍션을 해가지고 얼굴만을 찾아서 바운딩 박스를 그려준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미지 해상도 증가를 시키는데, 이미지 해상도 증가를 시킬 때에는 그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에 대해서만 해상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해상도 증가를 시켰을 시에는 이게 좀 이미지가 좀 얼그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낮은 거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으로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페이스 레코그니션 안에는 페이스 임베딩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볼 때마다 좀 감탄이 나오는 화보인데, 제가 좀 옆에서 설명드리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옆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그 구성원들이 찍은 화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 안에 여러 명의 사진이 있고, 그리고 원근법도 잘 보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뒤에 3-4명 정도는 이게 사실 이게 누구인지 약간 사람의 육안으로도 구분이 안 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모델이 이게 잘 잡아낼지, 과연 인식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세 번째 단계가 있었죠. 페이스 디텍션,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그 다음에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페이스 디텍션 단계입니다. 페이스 디텍션 단계에서는 MTCNN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요. 모델이 좀 많이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델이 만약에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리사이즈 시킵니다. 리사이즈 시켜가지고 여러 장의 그 사진으로 리사이즈를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은 작은 해상도의 이미지부터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까지 그 이미지가 여러 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이미지의 해상도에서는 전체적인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는 좀 더 자세하게 봐서 좀 자세한 윤곽선이나 그러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리사이즈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 P 네트워크, 뭐 프로포졸 네트워크라는 그 네트워크에 넣어서 바운딩 박스를 추출하고 그리고 NMS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이 바운딩 박스를 좀 더 정렬하고 좀 더 그 얼굴에 가깝도록 이렇게 맞춰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R넷이나 O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이 좀 다르지 피넷에서 뽑아낸 그 바운딩 박스를 다시 사용하고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최종 아웃풋으로는 이게 바운딩 박스, 얼굴에 대한 바운딩 박스 하나 그리고 랜드마크 5개가 찍히게 됩니다. 랜드마크 이 5개는 눈에 2개 그리고 코 하나 그리고 입꼬리에 2개가 찍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페이스 얼라이먼트 때 사용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P넷, R넷, O넷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에서는 그냥 인풋 사이즈가 좀 다르다라는 것점과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률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위치 그리고 페이스 랜드마크의 위치가 출력된다는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델인 MTCNN을 통과한 결과인데요. 결과인데 보시면 이게 바운딩 박스가 다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바운딩 박스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얼라이먼트 과정인데요. 페이스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약간 사진이 왼쪽으로 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로 좀 맞춰주는 작업을 페이스 얼라이먼트 과정이라고 하고 페이스 디텍션을 한 이후에 페이스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처럼 고해상도 얼굴 이미지 128x 128의 얼굴 이미지와 그리고 저해상도의 얼굴 이미지 32x32의 저해상도 얼굴 이미지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해상도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을 저희가 사용할 때는 SR간이라는 그 제너레이팅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이게 고해상도에서 저해상도로 매핑하는 건 픽셀 간의 인터폴레이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원투원 매핑, 매니투원 매핑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복원하는 건 원투 매니 매핑이라 답이 여러 개 있고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SR간 이전에는 픽셀 MSE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솔루션 중에서 그냥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패치들이 있는데 이런 패치들이 그냥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솔루션 중에서 그냥 픽셀 MSE는 그냥 하나만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에버리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이 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는 저희가 사용한 SR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솔루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디테일이 유지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되어 있고 제너레이터의 역할은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받아서 고해상도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를 가짜 이미지인지 이게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진짜 같은 이미지와 그리고 진짜인 이미지를 걸러내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SR간에서는 특이한 점이 로스입니다. 로스는 그 어드버서리얼 로스랑 컨텐트 로스가 있는데 이 컨텐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넘어갈 때에는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적은 해상도의 이미지의 그 내용물이 고해상도의 이미지의 내용물로 약간 좀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유지해주는 게 컨텐트 로스의 역할이고요. 어드버서리얼, 그 겐 로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속이고 뭐 판별하고 막 잡아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이게 겐 로스입니다. 네, SR 간의 그 결과인데요. 네, 여기서 저해상도 얼굴 이미지가 32x32, 고해상도 이 얼굴 이미지가 128x128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슬라이드 안에서는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보이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미미하지만 조금 더 뚜렷한 이미지가 생성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그 페이스 디텍션이었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는 그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아크페이스라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아크페이스라는 그 글자 옆에 살짝 페이스 인베딩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보이시죠?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이게 페이스를 인베딩 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워드 투 백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단어를 벡터로 이렇게 인베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간의 유사도를 구할 때 이 인베딩된 벡터를 통해서 벡터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이 값을 통해서 이게 유사한 단어인지 이게 상반된 단어인지를 비교하는 개념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 얼굴 사진을 받아서 뉴럴 네트워크를 거친 다음에 하나의 벡터로 매핑을 시킵니다. 하나의 벡터로 매핑 시키는 게 이렇게 페이스 인베딩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이 왼쪽 편에서 보시면 파란색 점선 박스가 있고 그리고 빨간색 점선 박스가 있습니다. 파란색 점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얼굴의 측면 부분을 나타내는 게 파란색 점선 박스고요. 그리고 빨간색 점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정면을 나타내는 게 빨간색 점선 박스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1, 파란색 점선 박스 안에 있는 클래스 1과 빨간색 점선 박스 안에 있는 클래스 1은 같은 클래스고 같은 사람의 얼굴이고 클래스 2도 같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거를 그 페이스 인베딩을 통해서 벡터로 인베딩한 다음에 이 벡터로 인베딩한 다음에 이거를 그 2차원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봤더니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이게 그 얼굴 방향과 조명에 상관없이 같은 클래스끼리 묶이더라라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 편에 L2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사진이 그 벡터로 인베딩이 되잖아요. 그 벡터 간의 거리를 통해서 이게 디스턴스가 짧으면 같은 사람, 이게 벡터 디스턴스가 좀 멀면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1.04는 뭐 같은 사람, 뭐 0.78도 같은 사람, 0.99도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뭐 스레스홀드를 뭐 1.2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1.2 이상이면은 뭐 다른 사람이다. 뭐 그거 미치면은 뭐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아크페이스는 레지넷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뭐 에디티브 앵글러 마지노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디티브 앵글러 마지노스를 사용해서 페이스 인베딩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게 그 페이스 인베딩 이후에 그 페이스 벡터를 이용해서 SVM 혹은 코사인 시뮬러리티 등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 만약에 제 사진이 들어가면은 저의 클래스는 용규라는 클래스인데 저의 그 벡터가 저 사진의 벡터가 이게 용규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되는지 아니면 뭐 강민이로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되는지를 분류하는 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소프트맥스 로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에디티브 앵글러 마진 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맥스랑 그 에디팅 그 앵글러 마지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차이점이고요. 이게 확실히 그 에디티브 앵글러 마지노스를 사용했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확실히 잘 구분되어서 클래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크페이스 논문에서 가져온 거고요. 뭐 LFW 그리고 CFP, FP, AGDB30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이고 이 데이터 셋에서 아크페이스가 제일 잘하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그냥 그 accuracy, classification accuracy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그 카시아 웹페이스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카시아 웹페이스 사진 같은 경우에는 45만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10,0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아크페이스의 웨이트를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아즈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아즈 데이터셋을 받았는데요. 이게 보아즈 10기, 11기 총 43명인데 총 45명의 데이터를 받았어요. 이게 얼굴 사진으로 받았는데 1인당 약 5장씩 받았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코사인 시뮬러리티 뭐 계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전에 43명의 얼굴 사진 5장씩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5장씩을 그 아크페이스에 통과시켜서 인베딩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인베딩 된 그 벡터들을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 모두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한 다음에 새로운 보아즈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것 또한 인베딩을 시키고 원래 있는 그 인베딩된 벡터 스페이스 안에 그 있는 벡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싹 다 구해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쭉 나올 텐데 거기서부터 제일 높은 거 5개를 뽑아서 이 사람은 용규인 것 같아, 아니야 이 사람은 성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팅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네. 네, 이 얘기가 그 말씀이고요.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이게 19명 중에서 14명 정도 정답을 했는데, 이게 좀, 뒤에 좀 사진이 좀 많이 얼그러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명의 얼굴을 모두 찾았고, 이 중에서 14명 정도 얼굴 인식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1기 세션에서 제가 찍어줘가지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사진 안에서는 1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13명 모두 찾았고 11명 정도를 맞췄습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해봤는데 각도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잘 찾은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14명 중에서 13명 찾고 11명 맞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좀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해상도가 조금 높은 사진에 대해서는 14명 모두 찾았고 12명 정도 맞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해봤는데 똑같이 13명 모두 찾았고 11명 정도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LFW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해보았는데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페어인 이미지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게 같은 사람이고요.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의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이렇게 맞추는 태스크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원래 그 기존에 있던 뭐 페이스 레코그니션 모델 있는 페이스넷에서는 뭐 99.63%가 나오고 뭐 아크페이스 그 논문에서 나온 거는 99.83 그리고 저희가 아크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 보고 좀 기타브 참고하고 해가지고 직접 구현을 했는데 이게 99.33%가 나오고 여기서 흔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오픈페이스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92.9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여기 링크 달려있잖아요. 이 링크에 가셔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드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코드는 어떤 코드를 가져왔냐면 그 밑에 이거 주석이 달려있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코드를 가져왔는데 이 코드 또한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구현되어 있고요. 이 코드는 이거 페이스넷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코드에 대한 스타가 무려 2만 개입니다. 뭐 좀 GitHub에서 2만 개다라고 하면은 좀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한 20만 개 정도, 좋아요 20만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19명 중에서 19명을 찾고 그리고 14명 얼굴 인식을 성공하였고요. 다른 코드에 대해서는 19명 중 15명의 얼굴을 찾았고 13명의 얼굴 인식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과 공개 코드 모델의 그 보아즈 사진 1, 2, 3 그 각도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행해 본 결과 저희 모델에 대해서는 뭐 찾은 얼굴이 13명, 뭐 인식 성공이 1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사진 2에 대해서는 14명, 12명이긴 한데 뭐 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은 얼굴, 다른 공개 코드에 대해서 찾은 얼굴과 인식 성공한 얼굴은 7명, 5명, 뭐 9명, 8명, 6명, 6명 이런 식으로 좀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연예인 사진에서보다 이렇게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아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아즈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사진 예시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드러났냐면 이게 정면 사진 하나랑 그리고 대각선 사진 2개 그리고 완전 측면 사진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총 5장의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5장의 이미지 중에서 전체 얼굴의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사진이 3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3장에 대해서도 저희 모델은 인식이 잘 되었고 다른 공개 코드에 대해서는 조금 3장은 좀 부족했는지 좀 인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의 장점은 뭐냐면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많이 구하기 어렵고 좀 그런데 현실에 좀 더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기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